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 보내주신 시장 분석 리포트,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열어보자마자 느낀 건데 어제랑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정말 딴판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시장이 열렸죠.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로봇, 우주 하면서 막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아주 뜨거웠죠. 그런데 오늘 아침 리포트를 보니까 갑자기 묵직한 철강이랑 아주 현실적인 진단기계가 시장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또 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네, 저도 그 지점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보내주신 리포트에서 섹타의 파편화, 그러니까 fragmenta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딱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 같아요. 아, 파편화요?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바로 그거예요.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 볼 건데요. 네, 어떤 흐름일까요? 첫째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구산업의 왕, 철강이 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아, 철강. 둘째는 바이오 섹터 안에서 벌어진 묘모한 기류 변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큰 꿈에서 진단이라는 현실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이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랑 소재 부품 장비 주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힌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수께끼부터 풀어보죠. 무거운 것들이 움직인다. 리포트에 나온 신고가 종목이랑 급증주 리스트를 같이 펼쳐놓고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철강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대한제강이 4.31% 오르면서 240일 신고가를 찍었다는 점이요. 솔직히 철강주 하면 무겁고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강하죠. 그런 주식이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건 이건 뭔가 큰 변화의 신호탄 아닐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어요. 리포트에서도 이걸 두고 산업의 쌀이 끓기 시작했다는 재미있는 비유를 썼죠. 아, 산업의 쌀이 끓는다. 네, 단순히 한두 종목이 반짝 오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철강 산업 자체의 체질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배경이 뭘까요? 리포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역시 저 PBR 매력이에요. 아, 연말이 다가오니까 배당 시즌이랑 맞물려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싼 종목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찬바람 불면 배당주 공식이 슬슬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가능성은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에요. 최근 글로벌 철강석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 이게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철강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아, 실적 개선 기대감. 네, 마지막으로는 정책적인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고요. 특정 인프라 투자 관련 이슈가 불거졌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네요. 급등주 리스트를 보니까 동일 스틸럭스가 거의 20% 가까이 오르고 삼형엠텍도 13% 넘게 올랐어요. 네, 맞아요. 대한제강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섹터 전체로 온기가 퍼지는 걸 보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주의 움직임은 단기 테마성 급등이라기보단 바닥을 다지고 진짜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조심스러운 기대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철강의 귀환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근데 이런 좀 보수적인 움직임이 다른 섹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나요? 특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던 바이오 쪽 분위기는 어땠어요? 바이오 쪽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시장의 주인공은 알지노믹스 같은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노엔텍이 17%, 엑세스바이오가 6% 넘게 오르면서 진단기기 쪽으로 자금이 확 쏠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 같은 10년 뒤를 보는 거대한 꿈보다는 당장 겨울에 감기 환자 늘면 돈 버는 아주 현실적인 진단기기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계절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바이오 섹터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둘 다라고 봐요. 리포트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같은 계절적 이슈를 꼽았어요. 이건 아주 단기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장 전반에 깔린 심리를 엿볼 수 있어요. 지금은
먼 미래의 불확실한 개박보다는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거죠. 아, 철강주가 움직인 것과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전지향, 현실주의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겁이 많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미래의 화려한 성장 스토리보다는 현재의 안정성과 실적을 더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이런 와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섹터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렇죠. 리포트를 보면 계양전기가 29.90% 거의 상한가에 붙어 있고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자동차 부품주나 TMC, ICH 같은 반도체 소재주는 여전히 너무 강해요. 네, 굳건하죠. 시장 관심사가 막 바뀌고 있는데도 이렇게 굳건하다는 건 현재 시장의 진짜 힘은 여전히 이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예요. 아, 주도권. 네, 철강이나 진단기계 쪽으로 돈이 일부 흩어지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산이고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엔진은 여전히 자동차 부품과 소부장 섹터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쪽은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이들은 계절적 이슈나 저평가 매력 같은 단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아요. 철광과 진단기기는 일종의 피난처 같은 느낌이고 진짜 전투는 여전히 자동차와 소부장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보죠. 리포트의 통찰 섹션에 있던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단단한 강철과 배당으로 피신처로 옮겼다. 이 문장이 오늘 상황을 시적으로 요약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시장은 이렇게 갑자기 피신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문장이 오늘 시장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리포트는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한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성장주 휴식, 가치주 반등이라는 패턴이죠. 성장주 휴식, 가치주 반등? 네, 어제까지 잘 달리던 우주, 로봇 같은 성장주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철강, 금융 같은 가치주들이 고개를 드는 현상이에요. 잠깐만요. 철강이나 진단기기는 이해가 가는데 리포트 한쪽에 B&K 금융지주 같은 금융주가 신고가를 찍었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건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요. 철강이랑 금융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갑자기 웬 은행주죠? 바로 그게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 뜬금없어 보이는 B&K 금융지주의 신고가가 바로 리포트에서 말하는 연말 방어 기제의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연말 방어 기제요? 네, 연말이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곧 있을 배당 나길 전에 배당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금융주나 통신주 같은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로봇이나 우주항공 주식을 팔아서 그렇죠. 그 돈으로 이제 그 돈으로 연말 보너스처럼 확실한 배당을 챙길 수 있는 금융주를 샀다. 이런 거군요.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심리. 맞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우주선과 로봇이라는 화려한 꿈에서 잠시 내려와서 철강이라는 단단한 현실과 금융주라는 따뜻한 배당이라는 안전한 피신처로 잠시 몸을 옮긴 거예요. 아하, 이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근본적인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심차게 위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종목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분주하게 자리를 바꾸는 장세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진단기기는 계절 이슈, 철강은 저평가 매력, 금융주는 연말 배당이라는 각기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리포트 표현을 빌리자면 완벽한 키 맞추기 장세네요. 네, 정확한 종합입니다.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대한 에너지는 없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들이 각자의 모멘텀을 따라 파편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이게 오늘 오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시장의 흐름과 심리를 이렇게 파악했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네.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리포트가 제시하는 오전장 대응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네. 리포트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특수가스 소재 대장주 공략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코어 엔진인 기술주 안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놈을 노리자는 거죠. 타겟 종목으로 TMC를 꼽았네요. 23% 넘게 올랐는데 근데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히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리포트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TMC가 다루는 반도체형 특수가스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거든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바로 연결될 때 폭발력이 엄청나요. 현재 주가가 높긴 하지만 아직 상한가까지는 약간의 룸이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분봉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소위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제시한 거죠. 아, 눌림목이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으니까 상승 추세 중에 잠시 주춤하거나 살짝 하락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고도의 단타 전략이죠.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필수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오늘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인 철강금속 순환매를 활용하는 가치주 플레이입니다. 타겟 종목으로는 동일 스틸럭스와 삼영엠텍을 제시했어요. 네. 이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는 대장주인 대한제강에서 나옵니다. 대한제강이 신고가를 뚫어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철강 섹터 전체를 맡고 있던 유리천장을 깨준 것과 같아요. 아, 길을 열어뒀다. 네, 대장주가 먼저 길을 터주니까 그 뒤를 따르는 덩치 작은 후발주들이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뛸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벼운 동일 스틸럭스나 삼영엠텍이 대한제강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대장주가 길을 열면 2등, 3등주가 더 빨리 뛴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강주는 무겁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전략을 쓸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물론이죠. 리포트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철강주는 본질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재라서 상승세가 쭉 이어지기보다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은 길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끊어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응해야 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앞선 두 개는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는 공격 전략이었는데 이것도 그런가요? 아니요. 세 번째 전략은 성격이 좀 달라요. 새로운 걸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핵심 종목을 지키는 홀드, 즉 수비 전략입니다. 아, 수비 전략. 네, 그 대상은 바로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대장주,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요. 리포트는 계양전기를 그냥 자동차 부품주 하나로 보지 않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 전체, 나아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양전기 주가 하나만 봐도 지금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일종의 시장 나침반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계양전기의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한 국건이 보유하면서 시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계속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만약 계양전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다른 자동차 부품줄들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세 가지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네요. 새로운 기술주 대장을 단기 공략하거나 가치주의 순환매 흐름에 짧게 올라타거나 아니면 시장의 진짜 대장주를 쥐고 시장의 체력을 계속 가늠하거나 오늘 같은 시장에 딱 맞는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분석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리포트의 한 줄 결론을 인용하면서 정리해보죠. 로봇들이 잠시 충전하는 동안 시장은 단단한 강철과 따뜻한 배당을 찾고 있다. 오늘은 화려함보다 실속, 즉 소재 부품을 챙겨라. 하하. 네. 오늘 시장의 핵심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연말이라는 특수한 시점에 나타난 시장의 방호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거였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오늘 철강과 금융주로의 이동은 리포트의 표현처럼 정말 로봇들의 잠시 충전 시간에 불과한 연말이 지나면 끝날 단기적인 피난일까요? 아, 아니면 새해를 앞두고 시장의 주도권이 그동안 우리를 설레게 했던 화려한 성장주에서 묵묵하고 단단한 가치주로 넘어가는 더 큰 구조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보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